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2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자 그리고 물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수험생들이 항상 즐겁게 배우기도 하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드디어 저당권 마지막 부분입니다. 담보물권 투 저당권의 그 첫 시간으로서 첫 번째 저당권의 의의와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알아보고 저당권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그 손님이 수리해달라고 줬을 때 변제기가 됐을 때, 즉 시계 수리가 완료돼서 돈을 받아야 될 날이 되면 돈 받기 전까지는 시계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그 상호 간의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유효합니다. 왜 상호라고 다음에 돈 줄게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자, 그 성립요건,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을 하냐. 성립요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자,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는가. 자, 유치권의 목적은 동산도 가능하고요. 시계와 같은 동산도 가능하고, 부동산, 건물을 지어주거나 증축, 개척해줬는데 주인이 돈을 안 주네. 그러니까 부동산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점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점유하는 방식은 많아요. 본인이 직접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주든 증축을 해주든 그 부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고용인을 둬서 직접 점유를 하면 돼요. 유치권 있음 이렇게 편말 하나 붙이고 그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함 이렇게 하면 유치권이 행사가 되는 거고, 그게 완성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러면 건물이 노는 거니까 아까우니까 이 유치권자가 그 식당 같은 거 임대차 주면 그것도 유치한 겁니다. 점유 배웠지 않습니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 이 직접 점유한 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유치권이 행사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돈 빌리면서 유가증권하고 도장을 맡기면 그 돈하고 이 유가증권 맡길 때 동시에 맡긴 거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요런 경우 유치권의 목적물이 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자, 여기 채권자가 있고 돈 빌려주는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자. 자, 채무자 돈 빌리는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과 타인, 제3자의 물건, 제3자의 다이아몬드 빌려와서 크게 맡겨도 돼요. 그래도 유치권은 성립을 합니다. 돈 돌려줄 때까지는 제3자의 것이라 해도 나 못 돌려줘. 돈 줘. 근데 자기 채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3자의 소유한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결련관계라는 게 나와요. 결련관계. 즉, 채권과, 자, 피담보 채권이죠.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자, 담보되는, 한자로 써서 그래. 담보되는, 우리말로 하면 담보되는 채권이에요. 담보 물권이 있는 채권, 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채권인데, 담보 물권, 권리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채권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유치권, 이 물권, 유치권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결련관계라고 그래. 끌 견자, 당길 견자, 견체가다 연관성이 있는데 서로 엄청나게 잡아당길 정도로 관련이 강해야만 되는 거예요.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요거에 의해서 요 원리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해가 빨라.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 유치권에서는. 자, 요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할 기간이 돼야지. 변제하기 전까지는 그냥 갖고 있을 뿐이에요. 맡아둔 거고, 돈 받을 기간이 된 거야, 드디어. 그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야. 너 돈 줄 때까지 나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돈 주기로 기한의 이익을 준 거 아니에요,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유치권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변제기가 돼서 돈 받을 때가 됐을 때. 자, 그리고
네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를 이루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죠. 계속. 시계 수리공이 시계 잊어버리면 유치권 없어진 거야. 이게 중요해. 점유를 계속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들끼리 채권자, 채무자가 배제하겠다는 특약, 유치권을 없애쇼 하는 이런 특약이에요. 배제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어야지.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건 유효해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배제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동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건 갖기도 돈 받으면 주지.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야. 부동산.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요 결련 관계만 싹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자, 예를 들어 부동산하고 지금 관련된 거 수험생들이 늘 헤매는 부분, 그걸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있어. 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3층인데 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부동산이 저당권 시행으로 경매로 넘어간 거죠. 자, 경매로 넘어갔어. 경매로 넘어갔는데 뭘 저당권자는 당연히 하겠죠. 자, 이제 유치권을 신청한 사람이 나왔어. 유치권. 자, 여기 1층에 임차인이 있어. 자, 1층이 1임차인, 2층도 임차인이 있어. 그리고 3층에는 그 공사 대금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도급 공사. 자, 1층 임차인이 자기가 보증금을 못 받았대. 보증금. 나 보증금 못 받았어. 돌려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하겠어. 자, 경매 나왔을 때 이제 낙찰되기 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면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꼭 그 해당 목적물, 자기 경매 낙찰 받으려는 목적을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 있으면 그러면 조사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유치권인지 가짜 유치권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주세요. 2층 임차인은 권리금은 애초에, 아니, 보증금은 애초에 안 냈는데, 그냥 월세, 깔세라고 그러죠. 먼저 한 달치 먼저 내고 사는 그런 임차인. 이 사람은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거야. 권리금. 자, 세 번째, 공사를 해줬는데, 이 건물,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 건물하고 관련, 이 건물과 관련 있는 거야. 공사 대금. 해당 건물. 자, 해당 건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에, 누구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누구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호 선생님이 안 지웠어. 이유가 있는 거, 안 지울 때는. 결련관계. 자, 지금 여기서는 피담보 채권에 해당이 되는 게 하나 보증금이 있었고, 보증금. 하나 권리금이 있었고, 권리금. 공사대금 채권. 자, 공사를 해줬는데 그 대금을 못 받았어. 요 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대입을 해보자고. 자, 이 채권하고 이 유치권 해당 물건. 예. 자, 물건하고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자, 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지금. 관련이 있나 없나? 보증금을 왜 내? 얘 1층이 음식점을 지금 하든 뭐를 하든 상인이라고 쳐요. 자, 상인이 들어갈 때는 보증금을 낼 때 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 보증금이 이 건물하고 관련 있는 거야? 이건 자기가 장사하려고 주인하고 개인적인 채권 채무야.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보증금은 이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인하고 나하고 내가 뭐 장사해 먹으려고 보증금 준 거야. 이 채권 채무는 주인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건물하고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권리금 당연히 주인하고 관련이 없을 때 이건 전에 살던 전에 임차인하고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주인하고 관련도 있을 수 있어요. 권리금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 권리금 역시 건물 자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인이나 이전 임차인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주인 또는 이전 임차인하고 권리금 주고 왔다 갔다 한 거지. 이 건물은 이 권리금 갖고 건물에 뭐 쳐다 바른 게 없잖아.
수리한 것도 없고 보증금 갖고 주인이 자기 건물 할 일은 없잖아요. 설사 해도 그럼 보증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보증은 보증 갖고만 있는 돈이지 이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인이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받아갖고 이 건물을 뜯어 고쳤다면 그때의 돈은 자기 들어온 수익 중에 일부를 뜯어 고친 거지 보증금하고 권리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혀 장부상으로 다른 돈들이야. 부동산 나오잖아. 관련이 없네. 자, 공사대금. 이 건물 지을 때 이게 3층을 증축해 줬어. 부동산 이 건물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답 나왔죠? 유치권 행사 못한다. 유치권 행사 못한다.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 가능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공사대금 갖고 또 깊게 들어가 보자는 거야. 공사를 처음부터 신축할 때 신축한 공사대금이야. 신축 공사대금. 그걸 못 받았어. 짓다가 만 것도 상관없어 얘가. 자, 이 신축 공사대금은 이 건물하고 관련이 있죠. 직접 건물을 지었잖아. 그럼 건물 지었는데 돈을 못 받았다 뿐이지 이 도급이는 일을 했잖아. 재료를 갖다 붓고. 유치권 가능하다. 자, 3층에 누가 전세를 살았어. 전세를 사는데 건물을 증축했어. 건물을 증축했어. 증개축. 부속물. 건물의 부하. 독립성이 없네. 유익비. 비용상한 청구권. 비용이 되잖아. 비용. 자, 증개축을 했어. 증축이나 개축. 전세권자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건물로 직접 관련이 있자. 건물과 있다. 이게 핵심이 이게. 이 부동산 이게 동산 갖고 유치권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들어. 잊어버리면 땡이야. 뭐 불법 행위 얘기하든 뭐하든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지. 여러분들이 헤매서 싹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용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정리를 해야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강의가 가능합니다. 자, 만화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결련성이 있냐 없냐. 그럼 요 비용. 그러면 예를 들어 전세권자 임차인 저번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이라고 했어요. 유익비든 필요비든. 그런데 건물에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그 물건이 독립성이 있어. 그럼 부속물이 된다고 그랬어. 부속물. 자, 부속물은 건물하고 직접 관련이 없잖아. 따로 부속으로 독립된 거야. 독립된 거. 건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유치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토지 임대차나 건물 임대차가도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돼. 전혀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자, 유치권 이걸로 정리하고 이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쭉 봤고, 자,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쭉 봤으니까 넘어가고, 이제는 유치권의 효력. 자, 어떤 경우에 유치권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자, 유치권의 효력. 자, 내가 유치를 했어. 그럼 유치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치권자. 유치한 사람은, 자, 목적으로 유치할 수가 있지. 일단 유치할 수 있고, 두 번째 경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권도 가능해. 다만 물상 대의성이 없으니까 요거는 가능한데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요거는 없어. 요거는 없는 거야. 우선 즉 뭐냐면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해당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어도 배당을 못 받아. 그러나 뭐가 있냐?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어. 즉 배당은 못 받지만 낙찰받은 사람한테 돈 안 주면 내가 드린 비용, 유치 비용 안 주면 난 먹죠. 버티는 거야. 그냥 유치하는 거야. 결국 실질적인 변제 효과는 있죠. 무슨 얘기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토지하고 일괄 경매가 됐어. 자, 낙찰을 받으면 요게 유치권이 딱 신고가 되면 여러분들이 경매 일줄 법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거나 보면 유치권 신고 있으면 딱 한 줄 써 있어. 딱 한 줄. 그럼 가서 보면 유치권 편말 걸려 있고 물어보면 유치권 얼마나 얘기 다 해줘요. 약간 뻥을 튀겨서 얘기하지. 자, 그러면 이 건물이 10억이라면 10억이야. 유치권이 5억이야.
그러면 이건 얼마의 낙찰이 되겠어요? 5억 이하로 낙찰이 되겠죠. 5억 이하로. 왜? 어차피 5억을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이거 감안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너 싸게, 나 때문에 싸게 낙찰받지 않았냐? 내 돈 유치비용 줘라 이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데 법제상 없다 뿐이야. 법제상.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알아줘야 돼요. 자, 이렇고 네 번째 별재권. 별재권 개념만 하면 돼요. 자, 채무자가 파산했어. 그럼 채무자 재산 중에서 이제 파산에 의해서 재산이 분할될 거 아니에요. 권리자들이 이제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때 유치한 사람은 딴 사람보다도 우선해서 자기가 유치한 물건에 대해서만큼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고, 별재권. 유치권이 대단한 거 유치를 했냐 안 했냐가 크지. 예를 들어서 경매인데 이 유치권 있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 자, 싸게 5억에 낙찰 받았어. 5억을 이제 줘야 돼. 근데 어느 날 자기 부하든 뭐 식구들은 동원해갖고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 가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 무슨 이유로? 볼일을 보느라고. 그럼 유치권 푯말 띄워버리고 이 낙찰받는 사람이 점유하는 순간 유치권은 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날아가는 거야. 5억 날리는 거야. 5억 날리는 거야. 가능해요. 이런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이건 보너스. 보너스. 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유치권이 워낙 재밌는 거라고 그래요. 자, 별재권. 그 다음에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통상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과실 수취권. 자, 그리고 비용이 들어갔다면 비용을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한. 유익비, 필요비를 다 달랠 수가 있어. 자, 근데 유치권에 있는 권리들이고 유치권에 없는 권리. 자, 이제 요건 있는 거. 요건 없는 권리. 방금 말한 대로 그 우선 변제권 없잖아요. 우선 변제권 없어.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배당 받는 거예요, 결국은. 자, 두 번째 물상대의성 없음. 방금 말했. 같은 개념의 물상대의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못 한다. 세 번째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도 못 해. 유치권 등기가 없어요. 물건 법정 담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안 돼. 등기는. 자, 그리고 물권적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어. 물권적 청구권 없어. 이게 무슨 일이 아까 내 얘기해 줬잖아요. 건물을 유치를 하고 있어.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 행사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 들어가도 물권적 청구권 기에서 내 유치권에 의해서 나에게 반환하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사람이 있는데 강제로 끄집어내면 그거는 폭행죄잖아. 그거는 불법행위는 유치권에 해당이 안 돼. 합법적이야. 이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야 돼. 점유를 안 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야.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지키고 있는데 강제로 끌어냈다? 폭행죄야. 강제로 했잖아. 그건 불법행위야. 불법행위는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다 이건 합법적인 행동에서 유치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합법. 이거 합법입니다. 합법. 여러분들 이거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 다섯 번째, 늘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 소멸시효가 없어. 소멸시효 자체가. 점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없다? 소멸시효에 적용이 안 된다. 이게 기억나주면 그 양반은 천재야. 나 그런 분에게 박수 주시오. 반드시 합격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다 기억나요. 안 나도 상관은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내가 강의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웃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지. 그 정도까지 공부해 주시면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유치권 의무, 유치권에 이제 의무가 있어요. 자,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알아봤고, 유치권 등으로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의무. 유치권자의 의무. 자, 의무. 아니, 유치한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유치권자는 의무가 있어. 자, 첫 번째. 선관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해요. 선관자, 주의 의무. 이거 반드시 해야죠. 잘 보고를 해야지. 시계 수리 맡았어. 고장난 거 고쳐야 돈 받지. 그 고장난 채로 있으면 유치권 성립이 안 돼. 그거는. 자, 두 번째.
그 선관자 주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보존의 범위. 자, 내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유치물을 잘 보존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유치물 사용도 가능해. 다만 그거는 보존의 범위 내에서야. 자, 세 번째 어떤 의무가 있는가? 세 번째, 채무자의 승낙 없이, 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냥 점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어. 대여도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승낙이 없다면. 승낙이 있으면 대여할 수도 있어. 그러나 유치권은 없어진 거지. 대여는 해줄 수 있는데 유치권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점유를 하고 있냐 없냐. 점유가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항상 계속성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남에게 대여줄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승낙 없는데 이거 했다? 그럼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 유치권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했어. 선관자, 의무도 안 하고 보존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해서 고장날 정도다. 그리고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로 제공했다든가.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반했을 때 채무자, 자, 유치물의 주인이지.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야. 그 순간. 야, 유치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소멸 통고하는 통고. 자, 소멸 청구권이죠.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 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가. 이거는 이런 경우에 의무를 위반해서 소멸을 청구했을 때 소멸 통고하는 이 권리는 형성권이에요. 그냥 소멸 통고하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형성권. 자, 결국 이 유치권자의 이 소멸 청구권은 중요하죠. 형성권. 형성권은 제적기간 1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 자, 요걸로 정리하고, 유치권은 특약 포기도 유효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담보물권, 저당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 중개할 때 저당권 설정된 물건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를 당연히 볼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저당권이 형성을 시켜주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모자라.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 받게 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 그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권리 설정하는 것도 중개가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먼저 의의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저당권의 의의를 알기 전에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만 알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 주택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집주인은 아닌데 집을 사고 싶어. 자, 그러면 은행에다가 내가 집을 살려는 매매 계약을 한 그 집을 담보로,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합니다. 차입자. 자, 주택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은행 대출자가 된다. 이거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는 게 기억나주면 고맙습니다. 자, 차입자가 대출 신청을 합니다. 대출 신청을 하면, 자, 은행은 그냥 대출을 안 해줘, 절대로. 자, 이 사람이 주택이 있어. 주택. 그러면 차입자 앞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주택에다가 뭘 한다? 저당권,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저당권 설정이 되는가 동시에 통장으로 대출금이 나가는 거예요. 대출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요때 설정해주는 저당권. 이게 바로 저당권의 의의예요. 네, 저당권. 물론 이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요 주택에 차입자, 채무자의 주택에다 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채무자의 형님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제3자의 주택에다가도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은 이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제3자로서
저당권 설정할 때 목적물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물건으로 보증해주는 사람.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럽니다. 물상보증인. 자, 지금 채무자 나왔죠? 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네. 그리고 저당권자는 그 채무자의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선정해줘서 자기의 채권, 채무. 대출금이 바로 회수할 때는 채권이니까 이 채권을 요 주택, 이 채무자의 주택이나 제3자 물상보증의 주택으로 담보를 받기 때문에 요 대출금 채권을 뭐라고 그런다? 담보되는. 피가 피동적이라는 뜻이에요. 된다. 본인이 하는 게 능력. 채권이 저당권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물건이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되는 한자로 쓰면 피담보가 되는 거예요. 피담보. 담보되는 채권. 자, 이게 바로 저당권의 의의입니다. 자, 근데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가 대출금을 쫙쫙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돈이 없어요. 근데 대출금을 안 갚았어. 그럼 은행은 저당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상보증의 이 주택이 저당권 실행이 되면 경매로 낙찰돼서 없어져.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 제3자에게 구상권. 내 집 날라갔으니까 내 집에 돈을 주시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입자가 그거 줄 돈 있으면 자기 주택에다 있지. 없으니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차입자는 도덕성 해이에 빠지면 물상보증인은 자기 주택을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빚보증은 서는 자식은 두지도 말라는 말이 옛날부터 나온 거예요. 왜? 같이 망해. 이게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야. 아들은 이미 망해서 돈이 없어. 돈 빌리는데 아버지가 집담보로 꽂았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너무 깊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가? 자, 의의는 알아봤고. 자,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저당권은 뭐가 된다? 등기가 된다. 자, 등기가 되면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 번호가 있어요. 그 순위에 의해서 설정이 되니까 저당권은 등기 등록에 의한 공시가 돼. 자, 등기.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저당권 물권자가 말소가 되면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가 승진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일반 채권에서 등기된 채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순위 승진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저당권은 법에서 정한 거나 법에 물론 규정은 돼 있어. 법에서 규정한 거지만 유치권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발생을 해. 내가 변제기가 됐는데 그 유치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자동으로 발동해. 왜? 내가 점유하고 있는 순간.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저당권은 이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하면 돈 꿔주면 끝이야 그냥. 그걸 등기를 해야만 돼. 즉 약속을 해서 등기를 해야 돼. 약정 담보 물건이라고 해요. 약정 담보 물건. 담보 물건. 그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고, 묘한 거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법정 그러면 등기를 안 해도 돼. 뼈하게. 법정 지상권이 그랬잖아. 등기 안 해도 돼. 그냥 지상권이 법에서 규정해 버려. 약정 담보 물건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등기 제도가 없어. 유치권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져 버렸어.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헤매면 안 됩니다. 약정 담보 물건은 반드시 등기해라 이 뜻이에요. 서로 약속을 해서. 자, 세 번째는 저당권 은행이 돈 빌려주는데 그 집 점유합니까? 아니죠. 채무자가 잘 살면서 돈을 빌려 쓰는 거지. 이자하고 원금만 갚으면 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점유적 효력 없다. 효력 없다. 점유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유치적 효력, 다른 말로 유치적 효력이 있다 없다. 유치적 효력 없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두 개는. 자, 네 번째. 경매로 넘어갔어. 목적물이. 그건 배당 받는다 안 받는다? 배당 받는다.
그러면 먼저 받는 거야. 후순위보다. 선순위보다 나중에 받지. 선순위가 먼저 받고 나면 본인 다음에 저당권이나 등기된 사람보다 먼저 받는다 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그리고 저당권의 특징 4가지를 다 갖고 있어. 담보물권의 특징. 그 물불부수구라고 했죠. 부종성, 수반성, 그리고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다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적 성질까지 배웠고, 이제 저당권의 성립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저당권이 성립되냐? 가장 간단히 약정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겠지. 저당권 설정하겠다는 계약을 해야 돼요. 설정 계약. 플러스 물권 변동은 발생 소멸했을 때 뭐 해야 된다?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등기를 하면 저당권이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 법정이란 말을 들어보면 뭐 하게 된다?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야. 법정 저당권. 어떤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하고 토지인이 다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2기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연속하든 연속하지 않든 2기에 걸쳐서 차임, 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않으면 토지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압류 신청을 해버려요. 압류는 또 등기야. 이거는 등기야. 이 압류 등기를 해버리면 따로 저당권 설정을 안 해도 이 압류 등기에 의해서 이 건물이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야, 너 2기에 걸쳐서 돈 안 냈으니까 너 건 나한테 자동으로 법정 저당권이 설립되어 있어. 이런 게 아니야. 압류 등기를 해야 돼. 이거 돈 내야 돼, 돈. 이거 0.2% 내야 됩니다. 채권 금액에. 이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에 0.2%를 내야 돼.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등기 공짜라는 거 아니에요. 등록세 내잖아요. 세법에서 배웁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저당권 성립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저당권의 객체, 뭘로 저당권의 목적물을 설냐? 즉, 저당을 잡을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저당권의 객체는 저당을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당권의 객체, 목적, 뭐 다 같은 말의 물건, 저당을 잡을 수 있는 물건이 뭐냐? 간단해.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우리나라 등기부는 2개잖아요. 부동산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 객체는 토지하고 건물이야. 물론 자동차 등록부에서 자동차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민법에서 다루는 거는 그건 특별법에서 다루는 거고,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자, 토지는 반드시 한 필이어야 된다. 내가 한 필이, 즉 소유권이 한 명이고 하나의 직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자, 1필을 해야 되는 요만큼만 저당권을 잡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필해서 이것도 한 필, 이것도 한 필. 독립돼야만 부분할 수 있는 거야. 부분에 할 수 없다. 부분에 할 수 없는데, 하려면 분필해갖고 또 한 필이 돼야 돼. 결국 한 필이야.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 한 동에 대해서 잡아야 돼요. 한 동에 대해서 해야 된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건물은 일부라고 그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다.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구분 소유권, 아파트 단독 세대를 생각하면 돼. 구분 소유권은 가능하다. 구분된 게 독립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피담보 채권. 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이 채권을 뭐라고 그랬다? 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 담보 안 되는 거 일반 채권. 그거는 경매를 먹으면 제일 후순위 다 밀려. 권리가 약한 거예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데, 요 피담보 채권은 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니까 물권하고 동일해져 버리는 거예요. 엄밀히 따로 있지만 권리가 물권과 동일해지는 채권이에요. 담보가 된 거니까. 자, 이 채권은 뭐냐 하면 금전 채권이에요. 금전. 물론 처음에 성립할 때는 저당권 담보를 할 때 채권은 금전이 아니어도 돼. 그러나 변제기가 됐을 때, 즉 저당권을 실현할 때는 금전 채권이어야 돼. 처음 예를 들어서 가수가 출연하는 채권도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벤트를 하는데,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노래하면 1억 받는다. 그걸 담보로
5천원만 하면 빌려달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저당권이.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는 그건 출연 채권일 뿐이지, 노래 부르는 거. 그렇지만 훗날 이행기가 됐을 때는 금전으로 전환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수 채권. 자, 그리고 채권의 일부나 여러 개의 채권도 가능하고 장래 채권, 앞으로 발생할 채권 역시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의 경우만 있는 특이한 경우에요. 자, 부동산 공사를 해. 공사를 할 때 그 수급인은 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 법에서 보장해줘. 뭔 얘기냐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자, 1층이야. 근데 주인이 3층으로 올리고 싶어요. 허락은 다 받은 거예요. 이제 3층으로 올리는 걸. 그러면 이건 도급인. 일 하청 주는 사람, 이 주인을 도급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 수급인이야. 자, 수급인이 이제 3층 하는 그 작업을 할 거 아니야. 일을 할 거 아니야. 일을 했는데, 도급인이 돈이 많으면 미리 돈을 땡겨주면 되는데, 돈이 많지가 않아. 보니까. 그러면 요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수급인이 요 부동산 공사를 할 때 요 부동산 1층 건물, 그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셔. 내가 받을 돈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또, 아니, 도급인이 안 해준다 그러면 수급인은 공사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해줄 수밖에 없어. 요거를 법으로 민법제 666조에 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해서 가능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유치권의 효력을 같이 배웠고, 그리고 담보물권 투로서 저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그리고 성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